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자, 9월 시사상식 강의를 맡게 된 양광모 강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9월달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시사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번 달 시사는요, 한 40개, 좀 많죠? 40개 토픽을 가지고 왔는데요. 총 이제 10개 분야에 대해서 해볼 거고, 먼저 이번 첫 시간은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뉴스를 모은 커버 스토리 2개 소재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픽을 간단하게 요약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가 이번 중부지방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제 큰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그 집중호우가 어떤 현상이었고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정리해 봤고요. 두 번째는요. 자,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누가 대만을 방문해서 후폭풍이 있었을까요? 자, 누굴까요? 자, 미국의 하원 의장인 펠로시 의원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여기 지금 중국과 대만 간에 뭔가 갈등의 불씨가 더 커졌던 사건이 있었죠. 자, 거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중부지방 집중호우예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15년 만에 재난급 물폭탄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호우로 인한 피해가 컸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은요. 자, 8월 8일에서 9일 양일간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전체적인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때 보면은 8월 8일 같은 경우에 하루의 최대 강수량이 거의 380mm, 400mm에 육박할 정도로, 우리나라 1년에 뭐 한 400~500mm 온다 그랬는데 하루 만에 거의 다 왔다 할 정도로 큰 물폭탄이 있었죠. 그리고 시간당 최대 강수량도 1시간에 140mm를 기록할 정도로 역대 최고치의 거의 폭우였습니다. 이번 그 집중호우의 원인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 군데 모였던 비구름대, 뭐 비구름이 있어야겠죠. 거기에 지금 심했던 이유가 바로 이 블로킹 현상이란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이상기후로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비구름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데, 자,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있고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그러면은 이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끌어올리겠죠. 그렇게 해서 만나서 비구름대, 정체 전선이 형성이 됐고, 근데 이게 움직이지 않고 너무 한 군데 집약적으로 몰려 있었다는 거, 그게 이제 블로킹 현상입니다. 그 피해를 간략한 사진으로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지금 물에 잠겨 있죠. 강남의 이제 대치동 일대인데요. 거의 뭐 차가 딱 윗부분밖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도 거의 허리까지 이렇게 물에 찼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 대치동에서 이 정도 물에 한번 잠긴 적이 있거든요. 그게 한 2011년, 11년 정도? 2010년, 11년, 한 10년 더 된 얘기 같은데 다시 한번 이런 현상이 나타났네요. 이상기후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겪고 있죠. 뭐 유럽의 폭염이라든지 미국의 뭐 가뭄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주의 대형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계절의 변화가 크고 이 대류 순환이 좀 잘 돼가지고 그나마
이상기후 현상이 좀 적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번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나타난 이상기후 현상, 이번 집중호우의 블로킹 현상 막았다는 거죠. 뭘 막았냐? 대류의 순환을 막았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요. 상층의 대규모 기압대가 정체하여, 정체라는 게 이제 결국 블로킹을 말하는 거죠. 정체하여 저기압의 이동을 막거나 방향을 변화시키는 현상이었다.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 뜨겁고 습한 수증기를 올려 보냈고 남쪽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남쪽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미쳐서 수증기를 올려 보냈고 동쪽에 오츠크의 고기압은 동쪽에 이쪽에 있는 오츠크의 고기압은 북쪽 저기압이 동쪽으로 오는 것을 이쪽에 있는 저기압이 동쪽으로 오는 것을 막았더라. 이렇게 막아서 이쪽에서 이제 저기압과 고기압이 만나는데 이동을 못하게 하면서 길목을 딱 막아서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북태평양은 고기압, 여기 저기압. 그래서 보통 이렇게가 장마전선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이 장마전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움직이든지 해야 되는데 블로킹을 했다라는 현상이에요. 자, 이런 이제 대륙권의 바람 패턴이 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고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이런 블로킹 현상을 대기의 동맥 경화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편서풍 기후 바람의 이제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이 바람의 순환이 활발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보통 이런 대류의 이동 같은 경우는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이제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여기 북쪽에 극지방의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있는 데와 따뜻한 공기가 있는데 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이런 식으로 대류의 순환을 어느 정도 막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상기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집중호우가 특히 이번에는 중부지방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강남권, 서울의 강남권에 집중 피해를 끼쳤습니다. 보면은요. 전체적인 서울, 경기, 강원도에 16명이 사망 또는 실종했고요. 이재민도 398세대 약 한 570여 명이 발생했네요. 그리고 사유시설, 주택, 상가, 개인 사유시설의 피해도 3,600여 건. 그리고 공공시설의 피해, 뭐 도로 침수, 지하차도 침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게 267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차량 침수는 뭐 말도 못하게 많았죠. 그렇죠? 자, 강남 피해 같은 경우는요. 왜 특히 이제 심각했냐 좀 정리해 보니까 우선 강북에 비해서 서울 강남 지역이 아스팔트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가 내리면은 땅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도로에 흘러 넘치게 되는 거고요. 또 특히 강남역 이런 일대 같은 경우는 지대가 좀 낮아요. 항아리형 지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파여 있다는 거죠. 여기 뭐 청담이나 뭐 이런 데 비해서 지대가 낮아가지고 강남역이 이제 물이 고이는 지역이고요. 그렇다면 이쪽에 이제 물이 잘 배수되게끔 하는 저류시설이 좀 확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확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한 처리 용량으로 한 85mm까지 오는 것은 막을 수 있게 되는데 이번에 뭐 100mm 넘게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남 피해가 특히 심각했다. 또 하나 강남 바로 옆에 있죠. 신림동 있었죠. 거기서는 심지어 한 가족이
참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반지하에 살고 있는 이런 반지하에 살고 있는 가족이 이제 물에 잠기면서 여성 A씨, 딸, 그리고 그 여성의 언니까지 총 3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 이렇게 지금 반지하가 어떤 식으로 이제 비가 침수되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계시죠. 그래서 서울시도요, 이로 인한 대책을 마련했는데 8월 10일경 서울시는 약 20만 호,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가구가 약 한 400만 호 정도가 좀 넘는데 그 중에 5%가 한 20만 호 정도가 지하나 반지하래요. 그래서 20만 호의 지하 반지하 주택을 향후 점차적으로 없애나가겠다. 그리고 추가로 신축하는 지하 반지하는 주거 용도로는 전면 불허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기생충에서 봤던 그런 반지하 주택들 앞으로 이제 좀 사라지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상당히 살기에는 그렇게 좀 좋은 환경이 못 되죠. 그죠? 여기까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이번 달 토픽은요. 자,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미중 갈등이 점차 이제 고조되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펠로시 의장이 오면서 이 대만 해협에서 군사 작전까지 훈련까지 있으면서 더욱더 이제 긴장이 고조됐고요. 이러다가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권력자 25년 만에 대만 방문입니다. 자, 미국 의회 하원 의장, 미국은 이제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하원의 의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권력 3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뭐 1등일 거고 부통령이 2등이고 바로 그 다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의를 대표하는 자, 의회 의장입니다. 권력 3위의 대만 방문입니다. 이게 거의 25년 만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언제 있었냐? 97년에 이때도 이제 킹그리치 하원 의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간 미국은 하나의 중국,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거예요. 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야 하는데 이번 방문으로 인해서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대해서 뭔가 중국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중국이라고 너네들도 존중해 준다고 했는데 안 그런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심화됐고요. 바이든 미 대통령은 좀 만류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대만의 차잉원 총통과 지금 이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사진으로 보이죠. 자, 이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표적인 반중파예요. 중국에 좀 반대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과거 이제 중국의 천안문 사태 때 희생자를 추모하기도 했고 중국의 세계 무역기구 WTO 가입을 반대하기도 했고 얼마 전에 열렸던 베이징 올림픽에 이제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자, 왜 대만을 방문하는 것이 이렇게 국제적인 그런 이슈가 되느냐, 중국이 싫어하느냐, 이걸 알려면은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중국이 내세우는 게 뭐냐? 중국은 홍콩, 마카오, 대만 이런 지역들, 나라들을 뭐 나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과 나뉠 수 없는 하나다. 우린 다 하나다. 그래서 합법적인 정부는 오직 중국 하나다.
홍콩은 이미 이제 중국에 편입이 됐고, 그죠? 홍콩 마카오는 편입이 됐고, 대만은 이제 따로 이제 중화민국이라고 따로 있는데, 너네도 불법적인 단체고 결국 합법적인 국가는 우리 하나다, 같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원칙에 따라서 대만은 언젠가는 이 중국이 흡수할 병한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또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특히 이제 중국이 1990년대 서방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진영과 이제 수교를, 공산주의 진영이 수교를 이제 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서 수교할 때 했던 원칙이 바로 하나의 중국 원칙이에요. 우리 중국과 무역 등 수교를 하려면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서 따로 떨어져 있는 대만과는 수교를 하면 안 된다. 왜? 대만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고 우리가 결국 흡수합병할 그런 지역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중국과 수교를 90년대 때 하면서 우리도 역시 중국과 지금 한중 수교 30년이라고 하죠. 수교하면서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만과는 이제 수교는 하지 않았죠.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수교는 하지 않더라도 공식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이제 국제 질서의 현실이죠. 묵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만을 간다는 게 얼마나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국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지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반중파였던 펠로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갔는데요. 자, 가서 당연히 이제 중국의 안보, 인권 이런 데 대해서 거침없이 비판을 쏟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대만의 힘찬 민주주의를 지원할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독재국가인 중국에 맞서서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을 비판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죠.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하고 할 때도 했던 게 뭡니까? 자, 소수민족들, 그죠? 뭐 신장, 티벳에 있는 소수민족의 뭐 그런 대량 학살이라든지 차별 이런 거에 대한 비판, 그리고 홍콩 사태, 일국 양제, 홍콩이 이제 중국으로 합쳐지면서 일국 양제라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2020년에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서 일국 양제가 결국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일국 양제 미행 비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미국이 중국을 비판할 때 하는 얘기예요. 일국 양제가 뭐냐면은 자, 일국 하나의 나라의 양제 두 개의 체제, 어떤 체제?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두 체제를 인정하겠다.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고요.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잖아요. 근데 이제 두 나라가 합쳐지면서 뭐 홍콩을 나라라고 봤다면은 합쳐지면서 이 두 체제를 당분간 인정하는 식으로 가겠다라는 게 일국 양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홍콩, 향후 대만과의 통일 원칙, 특히 이제 홍콩 통일할 때 통일 원칙이었죠. 홍콩의 그런 체제를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자, 97년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될 때 적용한 원칙이었다. 하지만 2020년에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이 원칙이 결국 깨졌죠. 그러면서 이제 홍콩이 엄청난 민주화 시위가 있었죠. 노란 우산 시위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는 노란 하면은 이제 세월호, 노란 리본이 생각나는데 비슷한 시기 이제 홍콩에서는 이제 노란 우산 민주화 시위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무력으로 많이 진압이 됐고
홍콩의 이제 행정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친중파로 결국 바뀌게 되면서 일국 양제 자체가 깨지게 되었죠. 자, 이렇게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니까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엄청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중국 땅이 있고 대만이 있으면은 거의 사면을 다 둘러싸서 군사훈련을 한 거예요. 미사일도 로켓도 이렇게 쏘고 막. 자, 중국은 대만을 6개 방향에서 전면 봉쇄하는 그런 군사훈련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제 왕이 외교부장은 이제 무슨 얘기까지 했냐? 미국은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거의 뭐 북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위의 발언을 이제 하면서 위협을 했던 사건이 발생했고요. 전쟁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좀 군사 훈련의 그런 시위가 컸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정치 행정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